자,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HLB 그룹주예요. HLB 그룹주를 보겠습니다. HLB 그룹주가 뭐 크게 급등은 안 해도, 그죠? 또 쉽게 밀리지도 않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그동안 이 HLB 그룹주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진짜 실전에서 수급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주식이 240일선 기준으로 쭉 올라왔다가 빵빵 때렸는데, 여기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고, 이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횡보 구간이죠. 주식은 항상 세 가지 정도의 공간이 존재하죠. 항상 상승만 있지는 않아요. 그죠? 상승만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락만 있지도 않아요. 이 공간에 횡보 구간이 있죠. 상승 추세, 그죠? 그리고 하락 추세, 그리고 이제 횡보 구간이 있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계단식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주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상승했다가, 그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다가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장기적인 월봉의 지표가 우하향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기적인 월봉의 지표가 우하향일 때 이렇게 되는 게 나오면 계속해서 우하향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지표가 우상향일 때는 이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올라가다 조정 거치고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HLB 생명과학이나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저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고, 그런 걸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흐름은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있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잠깐 쉬는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맨날 상한가하고 또 그 다음날 점상가하고 이렇게 되는 걸 바라는 거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 주식이죠.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바로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들이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그러죠. 이런 지지선은 일봉에서 찾는 것보다는 항상 월봉하고 주봉에서 찾는 게 중요해요. 즉 장기적인 지표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장기적인 지표가 무너지지 않아야 바로 이런 흐름들을 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HLB나 HLB 생명과학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잘 지켜주면서 지금 가벼운 조정권에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HLB 대차 거래 먼저 볼게요. 어제가 대차 정보가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 나오는 게 더 확실해요. 그럼 보면 신규 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어떤 게 창한 수량도 좀 많이 나왔는데, 신규 수량이 많이 나온다는 건 급등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좀 득세를 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죠? 공매도를 없앨 수는 없죠. 당연히 공매도 세력들이 주식이 올라가면 그들만의 기법으로 떨어뜨리긴 하는데, 아무리 공매도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이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거나 올라가가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공매도들도 실패하게 됩니다. 공매도라고 해서 마냥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공매도 세력들도 항상 실패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HLB 생명과학 대차를 잠깐 볼게요. 잠깐 보게 되면 신규성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나와요. 급등하면 공매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그러니까 대차 거래가 많이 나온다는 건 지금 주식을 어디선가 빌리는 거잖아요. 이제 대차 거래니까 빌려놓고 공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대차 거래라는 게 약간 공매도의 선행 지표가 되긴 해요. 따라서 이런 모든 건 그냥 참고상. 알았어. 그러니까 대차 거래 많이 해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HLB 그룹주 중에 HLB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의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지. 아직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되고,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더 밀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아직 장기적인 지표도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제가 권했죠. 이 자리거든요. 어제 저점이 얼마였냐면 4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 이 자리를 잘 지켜주게. 물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5주선이 오게 되고 5주선까지 밀리게 되고, 그런 자리들은 월봉에서 20개월선이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지표인 월봉의 차트를 볼 때, 월봉을 해석할 때 장기적으로 뻗어 있는 20개월선, 이 친구를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이 친구를 돌파에게 주면 안전해요, 주식이. 근데 거꾸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뭔 얘기냐면 20개를 한번 뚫었으면, 20개월선 한번 뚫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깨지 않고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깨게 되면 다시 조정이 세게 들어온다는 게 돼요. 따라서 몇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데모란 친구예요.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비교 많이 해드려서 알죠. 한번 20개월선 이렇게 뚫어놓으면 이 자리를 깨지 않게 되면 급등이 나오게 되고, 삼성전자나 LG화학처럼 한번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거꾸로 추세가 우하향이 확증이 돼요. 즉 20개월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줘요. 아,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깨지는구나.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20개월 선이라는 게 뭐냐?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면 20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뚫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기적으로 힘이 강한 거고, 깼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약해 있는 거죠. 즉, 한 번 뚫어놓은 자리는 웬만하면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친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진산업이죠. 자, 아직 날아가진 않았지만 아진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월봉에서 20개선 올려놨어요. 지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죠. 조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진산업은 지금부터 20개월 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게 되면 역시나 쭉 밀리게 되고 20주선까지 깊은 조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일봉이나 주봉보다는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20견을 잘 지켜주게 되면 시장에 돌아나갈 때 다음 달이고 언제고 다시 한번 빵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장기적인 지표인 어떤 월봉에서 20견을 하는 역할인데, HLB가 20견을 그냥 한 발에 뚫고 나가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웬만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거 맞고 떨어지고 조정받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예를 들면 모나리자가 이제 그런데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견을 강하게 뚫어도 약간 맞고 떨어지고 좀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돌파 안착하고 이렇게 순서거든요. 근데 HLB나 HLB 생명과학은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쇼커버링이 나왔죠. 쇼커버링. 공매도가 공매도 친 주식을 빨리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쇼커버링 현상으로 인해서 20견을 빵 뚫어준 거예요. 여신님 어서 오세요. 빵 뚫어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잘 올라갔고, 다른 친구들 정상적인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진정한 수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 20견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매물대도 드러났어요. HLB는. 따라서 이런 자리를 깨지 않아야 돼서 유지가 잘 되는 건데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뭐 조금 밀리고 조금 올라가고, 지금부터 너무 일비하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그리고 분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아직 깨지 않을 자리 안 깰 때는 안전하고, 오히려 이런 자리들을 안 깨고 옆으로 갔다 계속 그러면 또 한 번 매수할 타이밍이 돼요. 항상 매수할 때 한 번에 너무 크게 매수하지 말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회사와 나의 운명을 같이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온 재산을, 나의 온몸을 불태우겠어. 그래서 막 확 갖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대응이 안 돼요. HLB 그룹들을 제가 매일 살펴보고 좋기도 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 HLB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종목도 좀 좋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면 좋은 종목도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너무 HLB에만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이 이렇게 좀 조절해서 분산 투자도 하고 분할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HLB 생명과학을 봅니다. 뭐 더 할 나위 없죠. 그죠? 가장 강력한 20견은 뚫어주고 있고, 앞에 이렇게 뾰족한, 그죠? 여기가 이제 예전에 매물대 역할을 해줘요. 주식은 이거 뚫을 때가 굉장히 강한데, 이거 깨게 되고 거꾸로 심하게 떨어져요. 이렇게 뚫어졌죠. 지금부터 이 친구는 이 자리만 깨면 돼요. 더군다나 6월 7일이죠. 그죠? 청약 날짜가. 그러고 청약 가격이 11,900원, 편하게 그냥 12,000원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기 때문에 이 이하로 밀리지 않을 확률이 크고, 자, 주봉에서도 엄연히 안 깨고 있죠. 제가 선 하나 꺼놨어요. 꼬리가 여기 딱 찍고 올라갔는데, 신기하죠, 이거? 여기 안 깨는 거예요, 여기. 안 깨죠. 딱 찍었죠,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자리 깨도 밀려요, 다시 밑에까지. 이걸 제가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제가 아는 건, 이런 자리만 안 깨면 굳이 뭐 걱정할 거 없구나. 물론 오늘 깨면, 뭐 이제 순심하고 산책하고 왔는데 깨게 되면, 좋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서 더 사면 돼요. 그냥 20견 같은 이런 자리들. 그래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전혀 안 깨고 있는 거고, 일봉에서도 안 깨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영장 설명을 많이 해드렸죠. 깰 수는 있어요. 깰 수도. 제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근데 여기에 물을 가둬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기르는 애완견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뻐하거든요. 걔 순심이라고 있는데 얘를 어차피 빠뜨리진 않을 거야. 근데 장난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고 왔다 갔다 흔들고 슬쩍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어차피 안 빠뜨릴 거야. 그죠? 이렇게. 자, 요런 게 하나의 이런 지지선이 해주는 역할인데, 물론 다시 빠뜨릴 수 있어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그러나 주봉에서 어차피 이 자리 안 깨는 한 일봉에서 막 흔들든 말든 급락하고 급등하고 난리를 피든 간에 요런 자리들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들어왔다.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밑에까지 밀릴 테고 20견선까지 밀릴 수 있죠. 그런 자리에서 어차피 분할 매수 계획을 갖고 있었으니까 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리버세라니나 이런 친구들 행보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 좀 더 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산다고 해서 막 나머지는 비중을 다 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통 포트에 아무리 없어도 한 10종목 정도 항상 이렇게 분산 투자를 많이 해놓는데, 그 중에 HL 생명과학을 비중을 제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HLB를 이렇게 나름 계획을 갖고 하게 되면 그게 시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나름 이제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결국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엄연히 HLB 생명과학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자, HLB 제약을 잠깐 볼까요? HLB 제약도 보게 되면 월봉에서 20개월 선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뚫었어요. 이걸 뚫었어. 이거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오늘 시장이 좀 어수선해요. 그죠? 코닥 시장도 0.60%, 코스피도 0.81%씩 많이 밀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개월 선 가격이 정확하게 15,400원이거든요. 그래서 15,400원만 이탈하지 않는 한 역시 밑으로 안 내려요. 단, 11,400원 깨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20개월 선을 뚫어줬다는 그만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건데, 저걸 깬다는 얘기는 쉬었다 가겠다는 얘기죠. 즉, 조정을 거쳤다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깼을 때는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고, 깨지만 않으면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이 60선 이하에 있죠. 이런 자리들만 지켜주면 여기를 기준으로 굉장히 잘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심하게 밀리면 뭐 이렇게 이제 241선 이때까지 올 거예요. 여기가 바로 월봉에서 20개선 근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빵 때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HLB 제약도 뭐 흐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딱 샀는데 내가 샀는데 막 상하가 샀가 날아갔어. 그러면 내가 샀는데 감히 오늘도 10% 가고 내일도 20% 가야죠. 내가 샀는데 감히 어떻게 오늘 2% 떨어질 수 있어.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샀어도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도 아무리 조지 소로스라도 그분들 산 종목들도 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루 떨어졌다고 막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루 올라갔다고 온 세상이 만약 뭐 행복한 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주식은 날카롭고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알았어. 알았으니까 HLB제는 20개월 선만 깨지 마. 그럼 내가 좀 믿고 있을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좀 올라갔다 그래서 막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떡하지 막 가슴 콩닥콩닥하고 이러면 아마 너무 큰 비중을 실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야, 손상개미 KB가 하라는데 HLB제 60주선만 안 깨면 괜찮대. 그럼 이거 찍고 올라가면 난 또 사야지. 편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HLB하고 HLB 생명이 좀 흔드는데 그럴 수 있지 뭐, 그지? 원체 많이 올라왔잖아. 지금 뭐 단기로 한 70%, 80% 올랐는데 오히려 조정 안 들어오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갑자기 아니 내가 샀는데 어제도 상한가서 오늘도 상한가고 내일도 상한가를 가고 맨날 가야지. 내가 누군데? 내가 주식 얼마 잘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 같은 세계적인 대가분들 사신 종목들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막 난리 피고 막 가슴 콩닥콩닥 뛰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스스로 좀 고수적인 마음을 갖자고요. 저도 HLB 샀어요. 뭐 수익 뭐 크게 났다 떨어지고 막 그래요. 지금 아무 상관없어.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냥 낮잠 자고 산책하고 오히려 좀 떨어져도 살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주식을 무리하게 투자를 해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마음 편하게 하자고요. 마음 편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깨지 않을 자에 전혀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자, HLB 테라퓨틱스를 봅니다. 급등했다 떨어졌죠. HLB 테라퓨틱스 월봉 예치가 어찌 낮아요. 어차피 목표가 여기라 자꾸 여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달 종가상 편하게 이제 이번 달 거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 화요일인가요? 화수목금 화거래일 다음 주 이틀 한 6일 남았죠. 오늘 포함해서 그러면 6일 안에 5개월 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완벽하게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룰랄 하셔도 되고 지금도 사실은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했죠. 이렇게 제가 5주선 돌파할 때까지는 사실은 추세 전환이라고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한 방에 해줬어, 한 방에. 여기서 한 방에. 보통 웬만하면 두세 방 걸리거든요. HLB 생명과학은 진짜 한 방에 했고 얘는 그래도 두 방에 한 거예요. 지금 두 방. 1방, 2방. 자, 그러면서 강력한 수급주선과 매물대가 있어요.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신기하죠, 이거. 당연히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맞고 떨어졌으니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이번 주 종가상 20주선 지켜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5주선까지 밀렸다가 찍고 돌아나가면 HLB 테라퓨틱스를 못 사신 분들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게임 손절하면 되고 안 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에이보세란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HLB에서 HLB 테라퓨틱 인수하면서 유통 문제를 이 친구가 해결해 준 거거든요. 유통회사니까. 제 의약품 유통회사예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MOU도 체결하고 뭐 이런 회사가 이 회사예요. 따라서 이제 안구건조증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급등했다가 내가 샀으니까 맨날 상한가 가야지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당연히 한 이게 며칠이야 이게 7,000원짜리가 순간 14,000원 2배 갔구나. 야, 조정이 안 들어오면 이상한 거 아니야? 조정이 들어왔구나. 이쁘게 들어왔네. 나한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고 막 난리 피고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어차피 조정 들어올 자리 들어왔네. 어쩐지 안 들어오더라. 안 들어온 게 이상하지. 그러면 5주선까지 밀려면 나 살까?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조정권에서만 편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여기서 쫓아가 샀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5월 19일 쫓아가 샀어. 근데 막 이때부터 이틀간 떨어졌는데 큰일 났다. 막 오늘도 올라가야 내가 샀는데 매일매일 올라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누군가 사도 조정은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막 가슴 졸여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상장페이드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런 누구도 모르잖아. 그렇게 되지만 않는다면 원체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순간 잘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위치가 낮다는 얘기죠. 위치가. 자, 보겠습니다. HLB 글로벌인데 순간 팍팍팍 될 수 있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월봉에서 보니까 여기가 좀 저항선이에요. 여기가. 그러고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물론 HLB 제약처럼 한 방에 빵 갈 수 있긴 한데 사실 HLB 제약은 그래도 이 일봉에서 기간 중에 길은 친구거든요. 이렇게 한 방에 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봉에서는 기간 중에 꽤 길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엄청 길죠. 여기가 가격 조정이고 기간이 길었는데 HLB 글로벌은 기간 좀 짧아요. 그래서 월봉에서 이렇게 뭐 20개선 뚫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개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맞는 거고 맞고 떨어지면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오늘 급등하든 어쨌든 간에 HLB 테라피틱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20주선을 맞았습니다. 월봉에서도 20개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듯이 주봉에서도 20주선이 되는데 이걸 맞고 떨어지면 5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일봉에서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되냐면 이 HLB 제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기간중이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뚱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눌림목 주고 이럴 때 위해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쫓아가 사고 싶으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굳이 나는 HLB 글로벌을 꼭 사고 싶다. 이제 5일선 근처에 사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뚫어주니까 지금부터 5일선 안 깨면 또 5일선을 다시 타고 올라갈 수 있기도 하고 떨어지면 20일선까지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굳이 내가 HLB 글로벌 사고 싶다 그러면 분할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20일선까지 모아간다든가 월봉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이런 데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데 올 때마다 내가 원체 가격은 싸니까 가격은 싼 거예요. 자, 우리가 월봉에서 보여주는 건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비싼 건지 싼 건지를 말해줘요. 주식이 비싸다. 엄청 비싸다. 주식이 싸다. 그죠? 단 주식이 쌀 때 사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우하향에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양봉 뜨고 우상향 기조로 변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얘기는 기간 조정이 충분히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주식은 저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월봉에서 싸게 사게 되면 주식도 싸게 사게 되고 좋아지는 거죠. LB생명 내일 풀려요. 밀리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몰라요. 지켜줄 자리만 지켜주면 돼.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선배님 저도 맞추고 싶어요. 내일 정확히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맞춰요? 미래섬산이 불가능한데 제 생각에는 깨지 않을 자리 안 깰 확률이 높아요. 아까 그만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런 선반이 이런 자리 있잖아요. 여기 저점 오늘의 저점 이런 자리까지는 안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기거든요. 그런데 안 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샀다 깨면 손절해야지 뭐 그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안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노터스 밀리고 있죠. 제가 결정하라고 그랬죠. 내가 여기부터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해드렸는데 자 5일선 깨면 손절하든가 아니 익절이죠. 익절. 그러면 여기서 쫓아가시는 분 없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익절 하시든가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한다든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어떤 주식이든지 물론 주식은 20배도 가고 30배도 가고 100배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만원짜리가 10만원, 10배를 갔죠. 무상증자체가 마냥 호재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계속 꼬리 달고 떨어져요. 한 번 익절하지 못하거나 내가 실수로, 이건 실수인 거예요. 사람 누구나 실수하니까. 실수로 여기서 내동매매를 했는데 물론 한 번 더 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계속 우하향한다. 그러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이 자리는 웬만하면 안 와요. 이제는 여기가 만약에 역사 최고점이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일동제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물렸는데 이 친구가 우하향을 타면 시우노기 제약이 어떻고 뭐고 코로나 치료제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우측산, 즉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좌측산에서 한 게 아니라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우측산에서 건드렸다. 순간 반등은 또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막 또 뉴스 띄워서 막 정보 얘기하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만원짜리가 8만원 9배 올라갔는데 우하향 타고 있잖아. 그러면 계속 우하향 타겠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한번 우하향의 길을 걷게 되면 굉장히 거래량이 높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또 순간 반등해서 또 갈 수는 있어요. 이런데 저는 그런 거 모르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최소한 밑에서 9배, 10배만 안 되고 더군다나
우측산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만 봤을 때 일동제약을 사야지. 야, 이 정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한때 8만 원이었는데 지금 반토막 났어. 야, 지금 사야 돼. 일동제약 흐름 좋아. 절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산을 얘기할 때, 자, 우측산이죠. 그죠? 주신 여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올라간다는 것, 올라간다는 것, 제가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격적인 면에서 얘기해 볼게요. 일동제약이 8만 원으로 4만 원이 싼 게 아니라 주식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길을 걸어요. 매집, 그리고 고점, 그리고 다시 우하향, 저점. 여기가 1,000원이야. 여기 1,000원. 4,000원, 5,000원. 여기가 5,000원, 이거 만 원이에요. 세력들 입장에서 1,000원짜리 주식을 만 원으로 끌어올려서 목표가를 달성했어. 근데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도 5,000원이야. 자, 여기 5,000원은 만 원짜리가 반토막 돼서 5,000원이라 싼 게 아니고 아직도 1,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엄청 비싼 주식이에요. 이때 5,000원은 만 원을 가기 위한 5,000원이지만 이때 5,000원은 1,000원을 가기 위한 5,000원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5,000원이라도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이거는 일동제약만 그린 게 아니라 한국 BNC 가져오시면 제가 피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비교해 드린 거예요. 자, 한국 BNC입니다. 1,000원짜리가 6만 원 갔어요. 여기서 25,000원하고 여기서 25,000원 하늘과 땅 차이야. 65,000원짜리가 예전에 1,000원에서 25,000원 갈 때는 65,000원 가기엔 25,000원, 즉 좌측산 우상향이지만 오른쪽 산에서 중간 좋은 뉴스 떴다고 그래서 아침에 막 오늘의 테마 뭐 관심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뛰어가지고 막 그 한국 BNC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오른쪽 산이기 때문에 순간 뛸 수는 있는데 65,000원짜리가 25,000원이 돼서 싼 게 아니고 1,000원짜리가 아직도 25,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였죠. 지금 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일동제약이 전 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몰라요. 맞춘 사람은 아니에요. 단 제가 아는 건 이런 거예요. 이때 1,000원 만원 주식이 8만 원으로 8배나 올랐고 이때 지금 4만 원하고 지금의 4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때 4만 원은 추세가 좋을 때 우상향을 가기 위한 즉 8만 원을 가기 위한 4만 원이지만 이때 4만 원 다시 8만 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다시 2, 3만 원대가 올 거고 이때 4만 원하고 이때 4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죠?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터스가 뭐 다시 반등하거나 더 올라간다거나 크게 올라전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8만 원, 9만 원을 가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8배나 올라왔는데 주식은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요. 아주 쉬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걸 최고 잘하시는 분이 바로 워렌 버핏이죠. 근데 개인분들은 비싸게 사서 조금 더 비싸게 사고 빨리빨리 차익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동매매라는 걸 하게 되고 여기서 갑자기 정신을 잃어요. 제 생각이 그래. 보통 일반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정신을 잃어. 저도 가끔 가다가 순간 욕심에 막 쫓아가서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야. 막 이런 데서 못 샀더니 막 상한가를 갔어. 막 배도 아프고. 야, 근데 저는 아예 여기서 살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런 습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못 샀으면 아예 안 건드려요. 그냥 가지신 분들 축하해드리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친구가 물론 12선 찍고 다시 5일선 돌파하고 다시 가고 1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15만 원도 갈 수 있고. 단 저는 이런 데서 주식을 안 살 거고 이런 데서 사신 분들도 큰 수익이 났다면 우리가 보통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그러죠. 이런 데는 팔만한 거예요. 뭐 단팔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더 올라갈 것 같으면 50% 차익실 한다든가 이런 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거죠.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내가 이 바닥에서 못 샀지만 여기서 샀으니 무릎을 받고 이 정도가 10배나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데 팔면 어깨에 파는 거예요.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못 팔았지만 이 정도면 무릎과 어깨가 완성된 거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 그랬더니 막 순간 싹 날아간 상한가 가는 걸 여기서 사가지고 팔았어. 야, 나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았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타 친 거예요. 장기적으로 무릎과 어깨 사서 팔았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실방에서 많이 말씀드려요. 실방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 어제 저녁때 좀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이해가 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 채널 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제가 원래 채널 만들 때부터 저는 스윙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스윙 투자가 좋아요. 전 단타 단계 잘 안 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멤버님들 필독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가입하신 그 멤버님들도 꼭 보셔요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이거는 기존의 멤버님들도 많이 보시지만 신규로 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한 이틀 동안 들어오신 분들이 한 3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영상을 꼭 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여기 다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TS 넥스젠은 HLB 파워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는데, 예전에 HLB 파워라고 그래서 HLB 그룹주였었어요. 근데 매각을 시켰어요. 매각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저기에요. 그 다른 회사 주식이야. 따라서 추세를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 시기에서 깨면 이렇게 위험해요. 깼기 때문에 많이 무너졌고, 요렇게 이전 바닥, 그죠? 이런 데 와 있는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죠, 우리는. 이걸 찍고 나가야 바닥인 거예요. 찍고 어디서 나가냐? 아까 HLB 테라피스나 이런 친구처럼 5주선 돌파 한차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죠. 이러니까 추세 전환이 안 돼 있는 거고, 추세가 엄연히 하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들면 안 됩니다. 물론 저 정도가 바닥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인 거고, 감히 바닥은 누구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아하, 이 정도면 그냥 바닥은 같은데 추세 전환을 못 해놨으니까 지금 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HLB 그룹 살펴보고, 지금 좀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 한다거나 막 큰일 난 것처럼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식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예상을 하지만 되도록이 확인하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지 뚫어줄 자리를 뚫어주는지 확인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물 좀 하나 갖고 올게요.